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학습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성취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와 성취 동기, 이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동기는 목표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 즉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학습 동기라고 하는 학습과 관련된 동기들은 학습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학습 동기 안에 성취 동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취 동기라는 것은 성취하려는 어떤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이해하기 쉽게 동기의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동기 유발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실패할까봐 시작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과제에 머뭇거리는 경우, 그리고 쉬운 것만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쉬운 것만 선택하기도 하고요.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음, 성취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과제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자신이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해서 변명거리들을 자주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도 성취 동기 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취 동기에 대해서 얘기는 조금 많이 했는데, 이 성취 동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론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킨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정리한 이론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동기라는 개념은 성취하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공 추구 경향성과 실패 회피 경향성이라는 것인데, 이거 두 개가 우리의 마음에서 서로 절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취 동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추구 경향성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경향성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욕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패 회피 경향성이라는 것은 실패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실패를 할 수가 있겠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겠다, 이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겠죠. 합리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킨슨이 얘기한 이 성취 동기는 과거에 학습된 결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성취 동기가 높겠죠. 성공해서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과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반대로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이 과제를 하면 실패할 수 있겠구나, 내가 실패를 하면 또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겠죠. 네, 이러한 그래서 우리는 성취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과제를 만나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이 깔때기처럼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성공 추구 경향성과 도전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실패 회피 경향성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크다면 그것이 성취 동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성취 동기의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반에서 10등 하는 친구가 다음 목표를 8등으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겠죠. 그 마음에, 각각의 마음에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80점으로 두었고요. 아마 그래도 실패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50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취 동기는 30점이 되겠죠. 그러면 성취 동기가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전을 하겠죠. 반면에 도전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마음에 80점을 두었고요.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에 50점을 두었다면 성취 동기는 마이너스 30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낮은 성취 동기를 가지겠죠. 그러면 도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취 동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도전하고 또 꺼려하는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지겠죠. 또 하나는 30점, 40점, 50점 점수가 올라갈수록 성취 동기는 증가될 것이고 성취에 대한 행동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30점, 40점, 50점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취 동기는 감소될 것이고 그에 따른 성취 행동은 소극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과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과정이라든지 부수적인 어떤 그런 절차나 과정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중간중간에 그 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자신감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모험심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괜찮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 상황을 즐깁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성취 동기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려는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다른 것에 책임에 대한 변명을 하지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실패에 대한 원인들을 찾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의 그 책임감을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떤 과제를 선호를 하고요. 하지만 아주 높은 그 과제, 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과제는 지양을 합니다. 노력해서 성취한 결과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자기 신에게 보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만족감이 나한테 보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보상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것들도 도전하게 되고 모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이 하는 겁니다. 성취 동기와 과제 난이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취 동기는 어떤 과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제 난이도는 세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먼저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 즉 말해서 성공 추구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그랬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의 과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성취 동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더 도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더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전할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반면에 낮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 즉 실패 회피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는데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성취 동기는 더 내려가겠죠. 도전하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는 이 친구들에게는
성취 동기가 감소한다는 것이고요. 과제 난이도가 낮은 데는 쉬우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도전을 하기 때문에 성취 동기가 높게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과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데도 이 친구들은 성취 동기가 이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더라도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있고 합리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 말은 성취 동기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 과제 난이도가 중간 정도일 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에게는 성취 동기가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증가가 되어지고 낮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감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수준의 과제를 던져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성취 동기를 향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대안을 생각을 해보면 성공 추구 경향성을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실패 회피 경향성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취 동기를 향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공 추구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은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과제를 성공하려는 욕구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성취 동기가 동기화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실패 회피 동기를 감소를 시키는 건데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변에서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실패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인데 실패 회피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실패를 했을 때 자신의 실패 행동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결과가 부정적이었거든요. 뭐, 넌 못해, 넌 안 돼, 뭐,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금의 실패의 개념인데, 이러한 실패의 개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성공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제를 제시를 할 때, 이 친구들이 도전할 과제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과제들의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의 럼플 포인트입니다. 먼저 자신의 성취 동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과제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성취 동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낮은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공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공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필요한 것은 격려죠. 용기를 심어주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이 땅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